텍,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성윤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성윤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나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기술 영업직 지원자인데요. 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에 근무 중이신 멘토님이 좀 나오셔서 그런지 외국계 기업 지원자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멘토님께서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에머슨 기업은 미국 기업이고요. 2015년 기준으로 22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네. 전 세계 산업, 상업 및 소비자 시장 고객에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업 분야로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또 산업 자동화, 네트워크 파워, 기술 기후, 상업 주거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인재에 대한 기준이 이제 국내 기업과 당연히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한국 에머슨의 인재상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에머슨의 인재상은 차이점을 만드는 것은 인재라는 모토를 통해서 인재상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가지 인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중심, 두 번째는 지속적인 발전과 최고를 추구하는 진취적인 인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창조, 개방,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하는 도전적인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동 정신과 사업적인 도덕성을 지닌 인재, 즉 인성이 올바른 인재를 인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기술 영업직입니다. 이 기술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 영업의 비중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네, 우선은 영업직이기 때문에 고객 중심 사고가 첫 번째로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영업직인 만큼 업무나 어떤 상품 시스템, 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자질로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통한 지금 시장이 너무나 어지럽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도전 정신 또한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운동, 권투입니다. 남성성 있어요. 전공이 신소재공학과고요. 학점이 3.42점입니다. 네. 자격증은요, 오토캐드 2급, 그리고 GTQ 그래픽 기술 자격 2급, 네. 그리고 한자 급수 자격 검정 시험 2급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학 점수는요, 토익이 775점,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 레벨 6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요,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교육 평가 3위의 수상이 있고요.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프로 권투를 하셨네요. 2년간 한국 프로 권투 웰터급 랭킹 3위라고 합니다. 이분께 까불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약간 보미 씨랑 같은 과 아닐까 이거? 무슨 네. 말씀? 네, 죄송합니다. 네, 야,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 네. 프로권투 국내 3위까지 가면은 이건 이제 취미나 특기를 넘어서서 정말 네. 살상용 무기가 아닐까. 살상용 무기까지. 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저는 좀 다양한 자격증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술 관련 직무 지원자이기 때문에 오토캐드도 취득을 했고요. 그렇죠. 일단 외국계 지원자 치고는 근데 어학 점수가 조금은 평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건데 우리도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어떤 지원자의 어떤 부분이 조금 이게 특이사항으로 좀 발견되신 게 있나요? 네, 우선 특이한 점은 재환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 권투 웰터급 랭킹 3위라는 점이 영업직으로서의 충분한 어떤 도전 정신과 아까 인재상에도 나왔지만은 도전 정신과 새로운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인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가는 게 첫 번째 지원한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력을 그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부족한 점으로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여기는 사실 공장이 한국에 있지 않고 영업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영업만 하는 한국 지사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영어 점수가 조금 낮은 거와 바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외국계 특성상 경력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기술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강점 및 약점. 예, 일단 단순한 질문이지만 어떤 측면을 좀 강조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경우에는 이제 성격과 관련된 것을 써야 되나 아니면 뭐 직무와 관련된 것을 써야 되나 항상 고민이 많은 질문이잖아요. 네.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성격,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이 직무와 잘 맞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자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따뜻하고 원만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다. 2번,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단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성격적인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요. 네. 그냥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서술어에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극복이 안 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가 잘 알 수가 없고요. 사실 그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이 소제목을 쓰는데 네. 조금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국계 기업이고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눈에 띄고 다소 평범하지 않은 소제목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원만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다. 주변 사람의 힘든 점과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적절한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과에서 운영하는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3학년 때 졸업반 선배들을 대신하여 후배들을 챙기며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간의 신입생들은 운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응원을 위주로 하며 지루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신입생들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동아리에서 힘든 점이나 아쉬운 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후배들의 고민을 선배들에게 전달하여 학번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겁게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모든 동아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를 모두에게 인정받아 다음 농구 동아리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저의 장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단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의 단점은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4학년 여름방학 때 졸업 논문 실험을 위해 실험실에 가던 중 동기들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실험을 미루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혼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중 제가 맞지 않았던 역할이라 시편을 제조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실험을 강행하였고 다음날 시편을 보니 실패한 시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단체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단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들의 생각과 조언을 수렴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격의 장단점을 조직 생활과 좀 관련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재 네. 내용은 괜찮았습니까, 멘토님? 네, 우선 소재는 두 가지 소재가 나왔는데요. 네. 좀 단조로움이 많이 보이고요. 네. 우선은 이제 내용으로 봐서는 첫 번째 글 같은 경우는 결론은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 나왔는데 소재와의 연관성이 좀 약해 보입니다. 네. 너무나 좀 당연한 글을 통해 일반적인 글을 통해서 이제 결론으로 도달했는데 이 일반적인 글이 아닌 동아리에서 누구도 풀지 못하는 좀 어려웠던 사건이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인해서 풀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능률을 높이는 일을 잘할 수 있다. 네.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요. 사실 두 번째 글 같은 경우는
그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 결론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로 그냥 끝났습니다. 우선 결론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글의 소재와 결론이 맞지가 않습니다. 잠깐 보면 이유를 모를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네. 또 혼자 진행을 했고 혼자 진행을 해서 실패를 했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전혀 의사소통과는 상이한 좀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성이 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글과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능력 등을 통해서 해결했고 이런 것들이 이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항목도 한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업무, 사회활동 등. 네. 질문 자체는 국내 기업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한국 권투 3위. 선수 생활에서 배운 끈기와 근성. 일단은 경력 자체가 차별화됐기 때문에 좀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멘토님은 어떤가요? 네, 소제목은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금 근데 약간 엄청나게 대단한 이제 네. 다른 친구들과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조금 뻔하게 쓰여진 게 약간 아쉽지 않나. 예.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사실 누구나 이 제목을 보고 어떤 네. 글이 너무나 연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조금은 네. 색다르게 좀 신입사원답게 외국계 기업답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권투 3위, 선수 생활에서 배운 끈기와 근성. 건강한 신체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농구, 수영, 태권도 등 여러 운동을 하며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20살 때부터는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권투는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강해지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원들이 1시간 운동할 때 2시간 이상 운동하며 기본기를 연습하고 샌드백을 치고 체력 운동을 했습니다. 관장님은 운동을 시작한 지 3달 만에 저의 근성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해보라 하셨고 저는 이 대회에서 2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성취감을 느꼈고 도전을 이어나가고자 프로 권투 선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공부에 열중하며 학업에 매진하였고 방학 때마다 프로 권투 시합을 했습니다. 시합 때마다 승리하기 위하여 힘든 훈련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시합 4주 전부터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7km씩 달리기를 하고 10kg 이상의 감량을 소화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훈련을 소화하면서 저는 시합 당일에 승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묵묵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로 통산 전적 4전 4승 2KO를 기록하고 한국 웰터급 랭킹 3위에 매겨졌습니다.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며 제 열정을 좋아하는 운동에 쏟을 수 있었고 이것을 원동력으로 힘든 순간들을 인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며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학업 성적도 큰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2학년 때 2.8학점이라는 낮은 학점을 받았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4학년 때 4.3학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꾸준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근성과 열정으로 추진하는 도전 정신은 에머슨에서 기술 영업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때 에머슨의 기술과 제품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네. 읽는 사람도 지루할지 모르고 읽은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와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 소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신하고 다른 네. 지원자와 볼 수 없게 차별화가 되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첫 문장부터 조금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건강한 또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성인이고 충분히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네. 뭐 아버지의 가르침 이런 표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실 국사를 배울 때는 매우 지루한데 네. 뭐 사극 같은 역사적인 드라마를 볼 때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각색돼서? 아, 각색. 네, 그것도 맞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요소. 그쵸, 그쵸. 사실 이렇게 극적인 요소가 확실히 있을 만한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지루하고 단순하다는 것은 극적인 분명히 힘든 시기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요. 3일을 했다면 그 표현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결론 도출을 내는 과정에서도 일을 묵묵히 하고 꾸준히 하는 법을 배워서 능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썼는데 일을 묵묵히 하고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걸 경험을 했고 네. 이를 통해서 이 회사에서도 반드시 성과를 내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사 지원 동기인데요. 뭐 지원 동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시나 앞에서 그 성격 등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어필을 했으니까 네. 여기서는 아마 직무와 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포맷이 없는데 에머슨 같은 경우는 자사의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했던 자신의 강점, 약점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입사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 네. 입사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직무보다는 이 업태,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 부분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머슨의 르네상스맨을 꿈꾸다.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사실 이 제목을 보고 네. 검색을 해봤습니다. 르네상스맨. 네네. 네. 혹시 르네상스맨이 요새 뭐 유행이 모르겠어요. 되는 단어인지. 르네상스 그냥. 네네. 네. 그랬더니 그런 유행이 되거나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게 영어로 쓴 거예요? 네네. 95년도 영화가 하나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이슈가 되는 단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추상적이고 조금 신입사원답지 않은 어떤 올드한 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제가 강조하겠지만 예. 내용과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참신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소제목으로 조금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은 추상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럼 내용이 어떤 건지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에머슨의 르네상스맨을 꿈꾸다. 저희 아버지는 ILAG라는 스위스 회사로부터 화학약품을 수입하고 국내 고객사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십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틈틈이 아버지를 도와 고객사에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제품을 옮기며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객마다 필요한 수많은 제품에 대하여 완벽히 알고 계셨고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셨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저는 제가 공부한 재료공학에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박람회에서 에머슨을 처음 만났고 회사와 기술 영업 직무에 관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플랜트 산업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12월에 대학교에서 개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에머슨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입사를 위해 어떠한 기술과 능력이 요구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학기를 모두 마친 후 한국 플랜트협회에서 주관하는 플랜트 인재 양성 교육을 수료하였고 플랜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실제로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쓰이는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또한 심화 과정에서 화학, 공학, 공정에 관련된 수업을 들으며 전문적인 기술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배운 플랜트 산업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에머슨의 르네상스맨이 될 것입니다. 재료공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플랜트 교육에서 배운 EPC 산업에 대한 지식, 더 나아가 금융,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경제학적 지식과 프로선수 활동에서 배운 퍼포먼스 능력을 바탕으로 기술 집약적인 플랜트 산업에서 일의 효율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 공대생인데도 글을 참 잘 썼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일에 대한 자세, 뭐 지원 회사의 인연, 뭐 직무 관련한 뭐 역량 강화, 학습 뭐 여러 가지를 골고루 다 녹여들은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우리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 소재 같은 경우 매우 좋았습니다. 세 가지 소재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회사는 조금 지향을 하고 좀 축약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버지 회사를 통해서 어떤 의욕이나 목표를
세웠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채용 설명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고요. 네. 세 번째로는 플랜트 인재 양성 교육을 통해서 네.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소재 부분에서는 매우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내용 구성적인 면에서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 퍼포먼스 능력을 통해서 뭐뭇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기술, 지식, 퍼포먼스 능력을 통해서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구체적인 전문가, 어떤 구체적인 기술 영업자가 되겠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문장 구성이 배운 지식과 경제학적 기술, 지식, 여기에 퍼포먼스 능력을 통해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영업자가 되겠습니다. 후에 그걸 통해서 에머슨의 르네상스를 이루겠다, 르네상스 맨이 되겠다. 이렇게 구조를 좀 변경해서 쓰는 게 훨씬 보기 좋고 읽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기술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원이와 봄이의 B급 처방전.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네. 아무래도 내용보다 소제목 측면에서 좀 그쵸. 진부하고 평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 조금 더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소제목을 작성한다면 그리고 내용을 대변할 만한 소제목을 작성한다면 훨씬 읽기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 씨는요? 저는 일단은 참 글도 좋고 일단 스펙도 너무 화려한 것 같고 이 친구가 굉장히 보석이고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포장지가 너무 옛날 포장지인 거예요. 이 선물을 딱 받았는데 네. 너무 옛날 느낌 나는 포장지 또는 포장이 너무 안 예쁜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이 포장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글을 잘 써도 일단은 요즘 포장지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좀 센스를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떤가요? 네, 우선 보미 씨가 정확한 네. 서머리를 해주셨는데요. 진부하고 평범하다는 누구나 읽어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오는 자소서였고요. 저는 지금 재환 씨의 표현에 네. 너무나 이제 좋은 표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합니다. 어떠한 좋은 선물이 있어도 네. 포장지가 좋지 않으면 사실은 더 빛나지 않는데 맞아요.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는 지극히 내 생각이 아닌 인사 담당자 또 그거를 읽을 면접관들이 어떤 글을 써도 수많은 글을 보는 중에 어떤 네. 글을 써야 내가 이목이 되고 네. 나를 더 만나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표현과 또 진부한 표현 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이루는 그런 구조적인 면도 업데이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재환 씨에게 하겠는데요. 네. 다른 지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어학 성적이 낮은데 네. 그 점을 만회할 만한 자신만의 무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학 성적이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사실 이 회사에 지원할 때 있어서 저 자신을 좀 두고 봤을 때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만큼의 영어 실력을 이미 갖추고 왔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할 것이고 그 부분보다 저가 좀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체력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 지구력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력이 좀 이 운동을 해서 있기 때문에 만약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면은 그것조차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업무를 할 때 일단은 하루 종일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쓰면서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 시간적인 능력, 업무를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네. 저는 좀 특히 외국계 기업은 좀 진솔하고 네. 솔직한 면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토익 점수가 낮다는 건 지원자도 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실제 영어를 잘하지만 취업을 위한
어떤 점수를 위한 공부를 안 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강조하실 수 있는 아까 체력이나 지구력, 어떤 지속력을 통해서 그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분이 가장 또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소재 자체가 그 권투 그렇죠. 3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있어요. 그런 표현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끈기와 지구력과 어떤 체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알았고 이 회사에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리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회사 특성상 지원자께서 입사를 하시면 바로 업무에 투입이 하게 됩니다. 네. 인턴 등의 경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수 있으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한테는 내세울 만한 그런 뭐 대내외 경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턴을 이수했다고 해서 사실 실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들보다 부족한 만큼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투입됐을 때 남들보다 더 집요하고 끈기 있게 업무를 배우고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우공이 매일같이 땅을 파서 흙을 옮겼더니 결국은 산이 옮겨졌다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7km씩 달리는 그런 끈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문에 믿고 저를 써주신다면 남들보다 조금은 부족한 출발일지 모르지만 저의 지독한 끈기와 인성으로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단점을 사실은 잘 커버를 하고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표현은 매우 좋았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남들보다 조금 단점인 면을 회사적으로 네. 커버를 하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남들보다 30분 빨리 출근하는 30분 출근 제도를 나 자신과 약속을 하겠다. 30분 먼저 네네.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는 좋습니다. 그런 표현. 끈기. 그런 프로젝트를 나 자신과 하겠다. 이런 정말 진솔하게 이런 걸 표현한다면 분명히 이미 면접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계 기업 지원자들에게 좀 면접 팁 하나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면접 팁은 이 질문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왜 수많은 지원자 중에 나를 뽑지 않으면 안 되는지. 네. 상대적으로 한국계 기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말 옆집 아저씨 같은 분들이 사복을 입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뭐 딱딱한 언어가 아닌 정말 이렇게 대화하듯이 구어체로 하는 게 좋고요. 정말 진솔하게 내가 왜 이 회사에 가야만 하는지 여러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소재와 표현, 어떤 에너지와 패기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가미하면 좋고요. 지난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면접에서 중요한 건 첫인상. 그 첫인상을 만들어주는 그 표정. 특히 신뢰성, 친밀성, 어떤 편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낸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기술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부분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취진다. 다!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정철상 교수님, 임기만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란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 그리고 꽃미남 토론호 최너건 학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보통 그쵸? 부대 스펙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학점,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 외에 뭐가 그쵸? 있을까요? 그 외모라고 해도 될까요? 외모도 스펙이란 말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취업 적용도 많이 한다고 그런 씁쓸한 현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스펙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쵸? 봉사활동이나 공모전, 입상 같은 다양한 그렇죠. 경험을 본다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 학생들은 좀 어떤 대외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대외 활동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한의학 봉사 동아리 일을 아니야. 했었어요. 오. 네, 대학에 와서는 승가원이라고 해서 장애 아동을 돕는 봉사랑 착하다. 이제 노원구 자살률이 높은 아파트라던가 파주 정신병원 같은 데서 벽화를 그리는 봉사 활동을 했어요. 세상에. 마음도 예뻐요. 좀 이렇게 진짜 착하네. 이제 되게 부담되겠다. 우리 남은 학생 어떤 미담이 나올까요? 어떤 미담이 나올지 이름도 나고 한번 심지어. 네. 저는 안타깝게도 공모전이나 대회 출전 위주로 아, 아무래도 토론 동아리다 보니까 토론 대회도 많이 나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기 공모전 같은 데도 나가서 네네. 이제 그런 데서 입상을 하면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실속하다. 돈으로 이름이 나원이 이름인데. 네, 이렇게 실제로 네.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경험들이 그쵸. 취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긴 하나요? 예, 없는 것보다 솔직히 있는 게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겠죠. 네. 뭐 보통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다 믿어주겠어요. 오히려 본인이 이러한 자기가 잘한다는 것을 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면 그것도 가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개개인의 취한 것도 대외 활동을 하려는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삼성, 네. 그다음에 현대차, 네. SK, LG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도 공모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외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네.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대외 활동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네. 그 LG의 글로벌 챌린지라든지 네. 그 현대차 그룹의 해피무브와 네. 같은 대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대학생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물론 이런 대외 활동들이 취업을 위해서 중요하겠지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대외 활동의 모든 것 한번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야. 자, 과연 대외 활동과 취업 첫 번째 키워드는 키워드. 무엇일까요? 과연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이게 대외 활동이니까 만리장성을 보내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뭐 네. 중국과 관련된 대외 아. 활동 뭐 이런 거. 그렇죠. 중국 정도는 가져야 된다. 만리장성. 뭐 그러면 만리장성 뭐 대장정인가요? 예, 그런가요? 국토대장정 말고 약간 중국대장정이면은 그죠? 그냥 취업을 못하고 그냥 20대를 날리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10년 동안은 해야지 될 것 같은. 예. 네. 근데 뭘까요, 과연?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준비한 민지 학생. 네. 무슨 뜻인가요? 네, 만리장성이라고 하면 보통 많다, 뭐 많이 쌓아 올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 뭐 한국사, 한자, 기타 등등 여러 자격증, 또 인턴도 3-4개 한꺼번에 하고요.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도 10개 이상씩 해서 이렇게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만리장 스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 직무와 필요 없는 너무 많은 스펙 쌓일 때 이제 잉여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아무래도 직무 이 인사 담당자들이 볼 때 네.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더 감점을 대거나 아니면 더 안 좋게 보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직접 물어볼게요. 이런 대외 활동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맞겠지만.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위한 경험을 나열하면 도대체 이 학생이 뭘 하려고 했나 이런 걸 못 찾기 때문에 역량하고 지원한 분야의 역량과 연결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스토리와 잘 맥락을 짚어내면 굉장히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자, 과연 두 번째 키워드는 대외 활동의 모든 것. 무엇일까요? 덕후라면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도 능력자로 다시 한번 그렇죠.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그 뭔가 한 가지 일에 집착을 하고 몰두한 마니아. 네. 사실 오타쿠란 말을 변형한 네. 말이 이제 땡땡땡 덕후라는 그 덕후라는 게 있죠. 재한 씨는 뭐 덕후예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네. 팬이지만 아이유 씨 너무 맞아요. 네. 네, 방송에서도 인증이 됐죠. 그쵸.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우리 학생들은 뭐 예. 특별히 좋아하고 집착하는 뭐 그런 덕후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네. 토론 덕후. 아, 재미없어. 네, 그러면 대외활동과 덕후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하신 정철석 교수님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덕후인 사람들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로 하는 부분을 원하는 덕후들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동차 마니아들 굉장히 선호하고요. 로봇이라든지 최근에 제가 이제 봤던 학생은 자율 주행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파워블로거나 마니아, 각종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매년 10여 개 대학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열고 네. 퀴즈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들에게 네. 청년 영웅단이라는 그 선발을 해서 그래서 해외 탐방 기회와 네. 1차 면접,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통과. 그래서 곧바로 2차 면접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특전을 주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다양한 경험들이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대외활동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자, 과연 국토대장정. 국토대장정. 저는 사실 이게 왜 안 나오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국토대장정은 거의 거의 뭐 뭐 전설이죠. 스펙에 하나는 꼭 끼워 넣어야 되나 해야만 한다라는 그거 중에 하나가 이게 요거가 이제 흔히 이제 인내심에 대한 네. 그 표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 할 수 맞아, 있다. 맞아. 예. 이건 옛날하고 지금이랑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사실 이 국토대장정 완주가 자신을 이겨냈다는 하나의 훈장 같은 그런 거여서 자기소개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소서 단골 메뉴처럼 국토대장정이 요즘 너무 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언가를 도전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서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하는데요. 이제는 좀 식상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네. 2013년도 경우만 하더라도 ABC, 혹시 들어보셨어요? ABC 등정. 아니요. 히말라야의 네. 안나 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면 확 눈에 띄잖아요. 이런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재부터가 특이하니까 일단 자기소개서의 가독성이나 딱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그걸 안내해주고 연결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외 활동 관련해서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토론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인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취준진담 주제는요. 네. 취준생에게 필요한 대외 활동은 공모전 대 봉사활동입니다. 아, 일단은 우리 제작진 앞으로 그 사이드 제작에서 사연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이제 곧 돌아오는 여름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취업도 생각해야 하니 그나마 취업에 더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봄이야, 빨리빨리 와봐. 이제 곧 접수 마감해. 빨리빨리 와봐. 너도 같이 공모전 하자. 그래? 무슨 공모전인데? 가전제품 포장용 종이박스 디자인? 5명이 한 팀인데 지금 딱 한 명이 부족한데 너만 오면 돼. 우승 상금도 어마어마하고 참가만 해도 스마트폰을 준다. 종이박스 디자인? 근데 내 전공이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뭐하러 하는 거지? 얘가 뭘 모르네. 너 이런 공모전 참가가 나중에 취업할 때 플러스 알파 되는 거 몰라서 묻는 거야 지금 너?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나는 이번 네. 여름방학은 좀 네. 색다르게 보내고 싶은데. 방학이니까 시간 날 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 이제 공모전 몽땅 시청해야 돼. 국토대장정까지 남들 똑같이 하는 거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남들과 차별화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알았니? 황범이? 공모전? 그래. 알았어.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근데 나 해외 봉사도 하고 싶고 국토대장정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감사합니다. 예. 인 걸로 이렇게 20분 덜어놓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하고 싶은 대외 활동이 많아도 좀 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자리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런 취업에 유관한 활동들이 인기가 되게 많고요. 서류도 면제가 되고 실제 이제 취업 현장에서도 면제가 돼서 심지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이제 퍼지면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연관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에 필요한 대외 활동 공모전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공모전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공모전과 봉사활동 둘 다 가치 있는 활동이지만 저희는 취준생에게 조금 더 필요한 활동은 공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공모전에서는 상금과 특전 등 취준생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금은 취준생들의 생활과 되게 용돈벌이로서 큰 작용을 할 수 있고 인턴십 제공, 서류 전형 면제 등의 특전은 취준생들에게 어떤 다른 곳에서도 얻지 못하는 큰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설령 입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진로와 직결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마케팅, 광고, 디자인,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중에서 자기 진로와 맞는 쪽을 찾는다면 자신의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봉사활동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봉사활동이 공모전보다 낫다라는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실제로 능력을 함양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봉사활동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첫째로 봉사활동의 분야는 사회의 거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내용도요. 사실상 학생들로서는 접하기 힘든 사회인들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워크, 통솔, 협력,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는가 이것을 미리 경험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숙한 학생들을 사회인으로 만들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실제 도움이 될 가장 빠른 지름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특히 공모전같이 단기간에 걸친 활동이 아닌 장기에 걸친 활동으로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줄 수 있다는 점도 크게 메리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취업 시장에서는 어떤 이득으로 작용을 하는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요. 공모전 입상이라고 한 줄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실제 능력을 어떤 것을 겪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얻었고 또 이런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긴 글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피상적인 자기소개서를 탈피해서 실제 업무에 맞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봉사활동이 더 타당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대외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모든 취준생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민지 학생, 나건 학생 준비됐죠? 자, 그러면 나건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봉사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반대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드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자기 스펙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인성 함양과 경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두 가지 측면으로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스펙 측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를 할 때 스펙 측면에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그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말은 사실 나는 이렇게 사회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이 정도죠. 하지만 공모전 같은 경우는 딱 그 기업이 원하는 그 분야에서 내가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상을 했다. 라는 그런 것도 어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입상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턴으로 채용된다든지 정직원으로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입사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또는 내년 취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공모전이 조금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중대한 전제는 이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공모전에 참가를 할 때마다 상을 받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공모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기간의 활동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 싶은 그 분야의 공모전은 사실 1년에 몇 개 나오지 않아요. 스펙업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모전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고 공모전의 개수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어플라이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공모전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치열하죠. 네, 그렇죠. 상당히 치열하고 몇 개 안 되는 공모전에 시간을
시간을 쏟았는데 내가 그것에 맞는 결과를 받아낼 수 없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 이런 장기적이고 어떤 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불확실한 공모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이라고 말씀하는데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기간성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회사 업무의 프로젝트성 성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직무 유관성이 없더라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절차적 사고거든요. 프로세스적으로 접근하느냐는 건데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도 그것을 이제 다시 기획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에서부터 접근하는 팀워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어떤 직무와 꼭 유관성이 없더라도 그걸 총체적으로 바라봐줘서 높은 평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측면에서의 봉사활동은 어떨까 한번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 학생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네. 학생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20살, 22살. 갓 대학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또래 집단밖에 만나지 않았고 뭐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또래 집단밖에 볼 일이 없어요. 교수님이랑 과제를 하겠고요. 그 이상의 사회 활동은 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봉사활동 등의 사회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일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어떤 어린 학생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모전과 같이 어떤 기간이 딱 끝나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길게는 3년, 4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계층들을 만나면서 활동해 나가면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봉사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이 물론 자기의 인성을 함양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제가 지금 취준생들에게 필요한 활동이죠. 봉사활동을 왜 취준생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활동인 건지 그것에 제가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사실상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20살, 21살 같은 대학교 1, 2학년 때 이때 해도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사실 대학생이 끝나고 나서 취업을 하고 나서 그 후에도 될 일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다 보니까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인성 중요한데요. 역량을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인성을 봅니다. 인성을 보고 역량이 있는 인재를 떨어뜨리지 않고 역량을 먼저 보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즈니스 중심에서 오는 사람이 먼저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측정하는 단계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레벨의 상위 등급으로 나눈다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성과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실은 공모전이 어떻게 보면은 역량에 더 가깝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량이라는 것들은 얕은 기술이나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됨됨이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과연 그 사람은 기업에 들어와서 큰일 할 사람이 아니라 큰일 낼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꼭 연결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봉사활동이 그 진성성이나 사람됨을 보장하는지부터 저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물론 아까 김민지 학생 같은 경우 민지 학생의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누구 지원자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했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 과연 이 사람의 진정성을 내가 믿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 의문이 들 것 같고요. 반면 공모전은 적어도 실체라도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마케팅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다면 마케팅 분야에 확실한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증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에서는 아무래도 공모전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전은 그럼 진정성이 없느냐 하면 사실 공모전에서 더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봉사활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좀 도와준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이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크게 많이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공모전을 가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결과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갈등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상황들이 기업의 업무적인 프로세스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은 그런 인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봉사활동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봉사활동 단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 단체 안에서도 학생 임원진이 있고요. 그 임원진이 모든 것을 꾸려나가게 돼요. 이 임원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인성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봉사활동이 곧 이퀄 인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진정성이 묻어나는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면 오히려 인성이 더 좋은 지원자라는 것들에 대한 개연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이 사실 수단을 선택한다는 게 취준생 전반을 위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헬조선 아닙니까?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뭐랄까요? 공모전이 표하는 바는 소수의 실력 있는 사람들만 공모전을 휩쓸 수도 있다. 그러면 공모전만 필요하다는 거는 그 사람들만 취업이 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전이나 봉사활동이나 둘 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봉사활동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공모전이 찾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그 국문학도, 본인이 국문학도나 문예체험학과라면 뭐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 같은 경우는 대상할 경우 2천만 원 정도 주어지고요. 이건 제가 방금 아까 찾아보고서 깜짝 놀란 공모전이 있었는데 유한타증권 미칠인생 UCC 공모전 같은 경우는 대상을 타면 BMW 5를 준다고 해요. 지원할 건가요? 저는 근데 이쪽 분야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자기의 전공 진로랑 맞는 것을 찾다 보면은 공모전들이 꼭 소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자기 모두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부터 교수님이 지속해서 강조를 하셨다시피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것만이 그 가치가 아니라 나의 전공을, 나의 진로를 미리 한번 체험해보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다는 것이 오히려 입상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말을 잘한다고 느끼는 게 그러게요. 여기 말 들으면 공모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말 들으면 봉사활동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둘 다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둘 다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에게 봉사한다든지 인도네시아에 집을 짓는데 네. 공모전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런 활동도 문학도 있습니다. 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둘 다 하면 좋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맞아요, 고민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네. 진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방송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 중에 이렇게 거짓말 탐지를 하는 건 저희가 처음이라 이제 준비되셨죠? 예, 괜찮으시죠?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지 학생부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벌써 어리셨어. 네, 공모전 시도한다고 실제로 아웃풋이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됩니다. 떨어지더라도 도움이 된다. 과연? 그래서 과연 예, 그럼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충격으로 할 말을 잃으셨네요. 한 번 더 해 그러면 빨리. 공모전이 아무래도 입상을 해야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떨어지더라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세스적인 절차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세로 도전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삐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나건 학생이 질문해볼까요? 네. 네, 공모전 입상자가 봉사활동 유경험자보다 취업에서 유리하기는 하죠. 아니다. 전기가 오래요. 그래도 되게 적게 느끼시네요. 전기가 와요. 제가 다 참아서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억울하는 방송이에요? 맞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 억울하는 방송. 네네. 말씀드렸듯이
제가 끝까지 기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봉사활동이 진정성, 즉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한 대외활동인 공모전보다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민지아 학생이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봉사활동, 기업 관계자들이 실제로 가치 있게 평가하기는 하지요? 네. 네. 공모적인 짱인가요? 기업에서는 실제로 공모전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기업에서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가장 기업 업무와 유관한 경험을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생에게 필요한 대외 활동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나원 학생.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컨설턴트님께서 봉사활동의 경우도 진정성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봉사활동이든 공모전이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스펙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참 씁쓸한 현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저희에게 더 큰 혜택을 주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전과 같은 경우는 인턴 기회, 정직원 채용 기회, 입사시 가산점 등 봉사활동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정말 큰 혜택들을 제공한다는 점을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대 측에서는 입상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자신의 전공을 미리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미리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절대 진정성 면에서 봉사활동보다 떨어지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봉사활동팀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봉사활동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취업과 동시에 취업 뒤의 인생 역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커리어로서의 능력,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스펙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공모전과 봉사활동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그러나 큰 아웃풋을 장담할 수 없지만 내용과 결과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동등한 면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회인으로서의 경험, 업무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얻을 수 있는 봉사활동, 이것이 공모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대외활동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하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노력하고 정성을 들였냐에 따라서 얻는 게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